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3월 4주차. 자, 이번 주 증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주 코로나 관련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지금 65만 명 일요일 기준으로 나왔고요. 사망자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자, 지난주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19 전 세계로 확산세 사그라들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확진자 수가 지금 전 세계 최다가 되었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뉴저지주, 그 다음에 코네티컷주 강제 격리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뉴욕 강제 격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이제 하루에 100명 내외 정도, 100명 밑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제 완치가 절반 이상 됐다라고 합니다. 확진자 수 이제 10,000명 가까이 돼가고 있죠. 9,478명, 사망자 한 40여 분 정도 늘어났는데 144명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확진자가 이제 국내 자체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자, 공항에서 검사를 하고 또 자가격리 들어가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국내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3일까지 다음 주까지 지금 계약이 연기됐죠. 계속해서 뭐 3차까지 연기됐는데, 자, 4월 6일 계약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계약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 수가 뭐 확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게 되면 다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계약을 상당히 미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약을 계속 연기하는 것은 수업 일수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계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내놓은 부양책에 일단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자,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자, 양적 완화를 대폭 증가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고, 자, 미국에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금 12배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12배 급증하면서 지금 실업 대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죠. 자, 미국은 좀 이런 해고가 쉬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부양책들 나왔으니까 이 실업자들 좀 어떻게 해소할지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G20 정상회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한국판 양적 완화 이런 거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해서 4월부터 3개월 동안 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요. 자, 1,300원을 근접하던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죠. 1,21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주간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간만에 강한 상승 보여줬죠. 자, 월요일 날 좀 하락한 이후로 화수목금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자, 목요일 금요일 움직임이 장막판에 조금씩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 저점을 이제 다시 깨진 않겠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럼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피 10%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동안 내린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급락을 했다면 이제는 요 코로나19 이슈로는 증시가 다시 전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WTI 유가 같은 경우는 전혀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이번 주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미국에 이번에 또 FDA 사전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주말에 들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력한 움직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교육주도 일단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계약 연기가 되든 아니면 온라인 계약을 하든, 자, 교육주 자체도 다음 주에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움직임 가능성 보이고 있고요. 자,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슈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주식시장 차트 한번 조금 오늘 보면서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번 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뭐 뚜렷하게 어디 지지선이나 저항선 이런 거 좀 굳이 찾아보자면 요런 자리가 되겠죠. 요런 자리 될 텐데 여기가 일단은 뭐 지켜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시 좀 더 차트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락 출발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전저점을 일단 지난주 전저점을 깨지 않고 거기서부터 반등을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1440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2200인데 2200, 2300 요 정도 가까이 되는 자리에서 지금 순식간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한 달, 한 반 정도. 자, 실제로 한 달 만에 급락했다가 이번 주에 좀 급반등을 해줬는데, 자,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점점 반등을 하겠지만, 자, 여기서 장대 양봉을 뭐 계속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자, 양봉이 나오더라도 좀 꼬리를 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 단기적으로도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뭐 키움증권이 완전 마비가 돼서 저도 뭐 시간에 매매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뭐 어려움이 있었죠. 최근에 뭐 개미들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서버 증설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런 급락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락 구간 보면은 요런 자리 한번 보면은 일단은 급락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장대 양봉의 몸통의 한 중간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보면, 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락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어도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위로 올려 쏜다기보다는 조금씩 다시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구간 외에도 자, 다른 좀 짧게 급락했던 구간들 봐도 양봉이 음봉 이후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런 구간 다 일부씩 계속 조정을 겪으면서 위로 올라갔다. 자, 다른 구간들도 뭐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방에 쉽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급락 이후에는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것, 자, 그동안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매물들을 다 소화해내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뭐 몸통 중간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1600포인트 정도 될 텐데 지금보다 한 100포인트 이상 낮은 구간이지만 저는 1600 밑으로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근거는 아직까지 외국인이 매수를 절려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뭐 5천억, 6천억, 뭐 1조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면, 자, 이번 주에는 그나마 조금 매도세가 약해졌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개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조정이 한두 차례 더 나온 이후로 1600대 내외 아니면 1500선 정도에서 한 번 더 눌렸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급등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아직까지 코로나 전혀 진정세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눌릴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들 뭐 30%, 40%, 50%씩 오른 종목들도 이번 주에 또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뭐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자,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적절하게 분할로 담아보는 것이 좋다. 한 1500까지 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1700대 초반인데 한 1600 내외, 그 다음에 한 1500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염두에 놓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 보면서 분할로 접근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데 뭐 한 달 동안 내려왔다면 한 두세 달은 걸려야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매수할 수 있는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타임이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보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한 2,000선 이런 식으로는 회복을 할 테니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아래로 눌릴 때 계속해서 한번 좀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자, 최근에 뭐 우량주 뭐 할 것 없이 코로나19 테마주 빼고는 거의 뭐 다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마주들 결국에 제자리로 찾아 돌아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소외됐던 다른 종목들도 올라올 테니까 자, 이런 종목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죠.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총선 테마주들이 전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선거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상승 나올 수도 있으니까 총선 관련된 테마주들도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주에도 좀 증시 반등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한 3에서 4% 정도 금요일 밤에 빠졌습니다. 월요일날 국내 증시 어느 정도 좀 약하게 출발할 것은 지금 생각이 되니까 거기서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4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